12월 29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2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당락으로 인한 고배당주의 단기 변동성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배당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배당락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큰 일정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자체에서는 금요일날 강세가 나왔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죠. 코스피 이 상위 100 종목들 대형주는 지정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랑 비슷하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 중소형 업종들 위주로 수급의 전환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딱 2배 이제 올라가고 있죠. 2에서 2.5배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 영향력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갔다 이거죠. 물론 뭐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의 키 맞추기를 하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두 기업 모두 1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100조 원을 단기로 그냥 매출액에 녹여내가지고 주가를 한정한다 그러면은 최소 14만원이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20% 이상 열려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70만원이 최소적으로 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의 상향은 열려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빨아가는 단계에서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금요일날 조정에 나왔었던 피지컬 AI 관련 테마주들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내년이죠. 1월달에 가장 큰 일정 이벤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CES 2026년이에요. CES 2026년도 이번 가장 큰 메인 테마는 피지컬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피지컬 AI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2020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대 후반 성장하면서 꽤나 좀 선방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도 나쁘지 않는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1을 전망했는데 아마 달성 못할 거예요. 아마 달성 못할 거고, 2026년도에도 지금 2%대 전망은 달성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는 러프하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나온 거고, 실제 우리나라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글로벌 AI 투자 760조다. 인프라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유명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AI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 기업들은 치킨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치킨 게임에서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더 좀 명시를 드리고요. 자, 금은 강세론자들이 비트코인과 금이 엇갈리게 되면서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시즌 종료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7만 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산까지 좀 더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같은 경우는 4,400달러인데 최소 내년에 5,000달러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 은, 구리 관련해 가지고는 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9만 달러를 좀 이탈했는데 7만 달러 정도까지는 좀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라는 16만 전자 88만 닉스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악재가 나왔죠.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또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돼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을 하자면은, 사실 비트코인 이제 ETF에 들어오고 제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제도화된 거 싫어해요. 규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비트코인이 자랑하던 탈중앙화,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보다 탈중앙화 외치면은 바보 소리 들어요. 이제
누구보다 중앙 정책에 민감한 투자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전망이 뭐 여전히 좋다긴 하더라도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때까지 이야기했었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 코인을 통한 인프라가 사실 요새 누가 비트코인을 결제해요? 뭐 최근에 이더리움을 통해 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을 전환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결국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예, 당분간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나사 신임국장이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라고 하죠. 절친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달 다시 탐사할 것이다. 사실 달 탐사는 이 아르테미스 이거 언제적 3년 됐나요? 아르테미스 처음 나왔을 때 해가지고 뭐 여러 국가들이랑 달 탐사 보인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도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이번 임기 내에 트럼프 임기 내에 달 보낼 수 있을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인류가 한 번 더 달을 밟게 되면은 2000년대 이후에 저는 또 달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지컬 AI를 포함해가지고 우주항공, 이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성장주가 몇 개 없다. 인류가 더 이상 목표로 하는 성장주가 몇 개 남지 않았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여전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네,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 휴전 협정이 나올지가 좀 중요하다. 올해 평화이 마지막 사실은 회담이고, 이 회담 넘어가면 트럼프는 또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전쟁이 좀 종료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영토를 내줄 수는 없는 거고, 또 국민투표를 지금 붙인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보고 기다리면 되겠죠. 아무튼 종전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다, 확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LG에너솔루션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 기업들과 공급 계약 해지를 막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유럽연합, 네, 지금 전기차 강제 전환 백지화했죠. 백지화했고, 네, 이로 인해서 기업들도 전기차 라인을 줄인다든지 공장을 폐쇄하든지 공장을 넘기다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글로벌 트렌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전기차 대신에 지금 내연기관 확대를 하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폐지했어요. 근데 한국은 2035년까지 시차 70%를 전기차로 세우고 2030년 내연차 판매 금지하겠다. 물론 이것도 중간에 엎어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생각한다니까요. 일부러 반대로 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유가 없어. 뭐든지 반대로 해.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들도 그렇죠.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 궁금하시니까 나한테 왜 반대로 하는지 좀 알려줘. 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계속 반대로 하고 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중국 위안화가 15개월 만에, 자, 원래는 우리나라가 위안화랑 동조화가 돼가지고, 위안화 강세는 원래 원화도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진 않고 있죠. 다만, 위안화 계속 강세라는 건 달러가 약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리포트를 몇 개 찾아봤는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좀 중단하고, 그거를 첨단 산업,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넘겼죠. 그 투자를, 그 자체를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GDP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말 뭐 치트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률에 대한 상승 목표율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위안화 강세를 촉발한다는 그것도 있다. 왜냐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이 산업 트렌드 전환도 분명히 위안화에 대한 강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좀 빨리 좀 산업에 대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뭐 주말 동안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초고속 초전도 자기 무상 속도 실험 성공했다. 초전체 관련 테마주들 최근에 좀 핵융합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초전체가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은 핵융합 기업이랑 또 합병을 하기도 하는 등의 핵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비추넥스텍이 제2의 신선테타 데크가 되지 않을까. 그냥 텐베거 종목들 요새 좀 찾아보고 있는데, 뷰처넥스 계속 끌립니다. 네,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 텐베거 예상 종목들 많이 또 달성했죠. 그리고 일본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2035년까지 3조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네, 근데 보시면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별 수주량 점유율이 왼쪽이고, 신규수 잔고가 우측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냥 압도적이죠, 여러분들. 네, 중국이 압도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년치 수주를 따내고 있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수주를 좀 따내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그게 필요한데, 밑에 내려다 보면은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주요 기업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렵다. 네, 52%, 양호가 44%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뭐 저출산 관련 정책은 좀 나오고 있어. 최근에 저출산 관련 테마주 올라가는 게 뭐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정부가 원하청 동의 성과금 확산 조지, 그리고 정부가 또 노란우드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기업들 잡아 돌리는 내용이 좀 주력되어 있고, 정부가 원하청 동의 성과금 하지 말고 공무원 동의 성과금 어떻습니까? 공무원도 사실은 네, 장차관이랑 뭐 구급이랑 월급 다르잖아요. 뭐 땡땡 개그맨이 그런 말 했잖아요.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의 값어치는 다르지 않다. 다 구급 공무원 정도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아무리 뭐 싸워도 자기들 월급 올릴 때는 뭐 기권도 없어. 그냥 다 하는 사람들이 저게 나이드 300명 나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 300명 나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게 없어. 원래 언론이라든가 미디어가 견제하고 사회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들이 좀 견제를 하고 국민들이 국민들을 통해서 투표로 심판을 하는 건데 쉽지가 않다. 이제 저 300명을 누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맨날 뭐 정부 뭐 정책 관련해 가지고 비판하면은 뭐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는데 저는 일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300명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들아. 정신 좀 차리세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고. 아예 또 법을 아예 또 깨닫지 못했나? 아무튼 쉽지 않다 여러분들. 네, 각자 도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 성장, 집값, 환율 봐가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뭐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 금리 인상은 없는 거야. 자기들의 이런 이 계획에 금리 인상은 이제 없는 거야. 동결 아니면 인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못 해요.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계부채가 정말 최근 10년 동안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시사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 아니면 인하밖에 없기 때문에 시사한 거죠. 그리고 뭐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12시간으로 그냥 애프터마켓은 없애지. 갑자기 나왔죠 여러분들. 애프터마켓도 그렇고 이런 거 왜 하는지 조금만 더 파고들면은 이것도 깨닫게 바라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요새는 사실상 이제 중국 황금방패처럼 이제 비판도 못해. 비판하면은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비상물 관련해가지고 이거 오래된 건데 계속 뉴스가 나오네요. 당국조사인데 17만 대 관련해가지고 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 있었던 차량 뭐 그렇다고 하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근데 테슬라 사고 나는데 문 안 열려가지고 2건 정도가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잘 조사해가지고 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리콜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저런 교통당국에서는 수십 건의 리콜 사태와 그럼 다 사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가지고 뭐 기업들이랑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문제 삼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내용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금양 이거 지금 거래정지인데 또 변경했네. 납입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금양 에코프로 진짜 저는 한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생각해요. 금양이나 에코프로랑 그 사람들은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생각해. 대단한 이슈였죠. 자, 삼미금속 스펙 합병 상장, 세이5 올해 마지막 신규 상장입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좀 잘 되길 바라겠죠. 딱 타이밍 좋게 상장하죠, 최근에. 반도체 종목도 흐름 좋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랑 금요일이랑 비쌀 거니까 뭐 힘주실 필요 없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배당락 때문에 장 초반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그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걸 기대하면서 또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